텍사스에 사는 주부가 너무나도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해서 5,000개가 넘는 경품 행사에서 당첨됐고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 전시된 4,300평방피트 규모의 집까지 받게 됐습니다. 헬렌 헤드솔은 세상을 떠나기 전 거의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비밀을 밝혔습니다. 방금 저는 이 비밀을 여기서 공유하기로 했어요. 내일 이 이야기가 사라져도 오늘 당신은 들을 수 있겠죠? 다음 영상으로 넘기거나 곧장 댓글부터 달지 말고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듣기 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건 소셜미디어의 흔한 값싼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건 거울 앞에서 자신감 있는 척하며 문장을 반복하는 또 다른 기법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 시스템은 실제로 존재하며 문서화되어 30년 넘게 검증, 적용되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남편, 세 자녀와 살던 한 실제 여성이 이 시스템을 사용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운 좋은 사람까지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지금 당장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헬렌이 각 세션을 시작할 때마다 하던 일이죠. 맞아요. 이건 너무 간단해서 아마 당신의 이성은 이미 과소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기본입니다.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딛고 바닥을 느끼고 몸의 무게를 느끼세요. 그리고 깊게 2번 숨을 쉬세요. 이제 진짜 확신을 갖고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며 마치 우주에게 직접 말하듯이 큰 소리로 말하세요. 나는 이미 이겼다. 나는 이미 가졌다. 나는 이미 받았다. 세 문장을 각각 3번씩 말하세요. 지금 하세요. 조용히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하세요. 헬렌은 우주는 확신에 응답하지 아직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의 불확실한 속삭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했나요? 좋아요. 이제 이것을 적으세요. 나는 선택했다. 나는 상상했다. 나는 기대한다. 나는 받는다. 몇 분 후면 이 4문장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현대사에서 기록된 가장 놀라운 실현 시스템 중 하나의 4가지 기둥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문장들을 적어보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바로 헬렌 헤드솔 방법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해석하지 못했던 이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야 하며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철학자들이 가장 놀라운 시연 중 하나로 연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가르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성이 한 일과 그 방법을 이해한다면 결핍, 두려움, 생존에 기반한 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헬렌 헤드솔은 완전히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1924년 6월 1일 사우스다코타주 에버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공부했고 학교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그녀는 집을 떠나 워싱턴주 밴쿠버로 이사했고 그곳의 조선소에서 서류 정리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텍사스 덴턴 출신의 젊은이인 팻 헤드솔을 만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텍사스 그랜드 프레리에서 정착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고 인맥도 없었으며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특별한 이점이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스러운 요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1948년부터 마지막으로 콘테스트의 여왕이라고 불릴 때까지 헬렌은 5,000번이 넘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번도 아니고 50번도 아니고 5,000번입니다. 집, 자동차, 유럽으로 가는 1등석 여행, 가전제품, 보트, 현금, 유급 휴가, 자녀들을 위한 장난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류, 보석, 그리고 그녀만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4,300평방피트짜리 집 한 채까지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164.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검증 가능하며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쉬운 이야기를 망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즉각적인 성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의 아무것도 없는 16년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헤드설 가족은 cursos en 1940. 수년 동안 그들은 여기저기서 작은 상만 겨우 받았습니다. 사소한 것들, 중요한 것은 없었고 이후에 올 큰 성공을 예고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펫은 35단어 이하의 짧은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곤 했습니다. 헬렌도 시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이 꿈꾸던 멋진 삶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나 10 años sin resultado. 이 정도면 포기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이건 안 돼 라고 결론 짓고 늘 남들에게만 행운이 따른다는 오래된 변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1958년에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렌은 1952년에 노먼 빈센트 필이 출간한 책 적극적 사고방식의 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한 생각이 번개처럼 그녀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미 그것을 가진 자신을 상상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한 권의 책, 한 가지 아이디어, 그리고 변한 인생. 그날 밤 그녀는 남편 패덱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해요? 그는 신문에 난 광고를 가리켰다. 코카콜라가 콘테스트를 열고 있었다. 상품은 선외기였다. 25단어. 로. 야외 나들이에 왜 코카콜라를 가져가는지 대답해야 했다. 헬렌은 그 광고를 받고 뭔가가 깨어났다. 헬렌은 방에 가서 눈을 감고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것을 살아보기 시작했다. 펫이 그 모터를 쓰는 모습을 상상했다. 헬렌은 펫이 배를 타는 모습을 보고 물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강에 비친 햇빛과 그의 얼굴에 번진 만족의 미소를 보았다. 헬렌은 그것을 미래의 꿈으로 상상하지 않고 이미 겪은 추억처럼 떠올렸다. 열흘 후 한 대표가 문을 두드리며 당첨 소식을 전했다. 헬렌은 놀란 표정만 지었다. 헬렌은 결과를 아는 듯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순간 이것이 운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임을 깨달았다. 그것이 법칙이면 반복될 수 있었다. 이렇게 헬렌이 수십 년간 가르칠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네 글자의 단필만큼 아주 단순했다. 너무 강력해 100만 명이 넘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집을 얻게 해줬다. 그 시스템 이름은 스펙이며 S는 선택, P는 시각화다. E는 기다리다, C는 받다. 4단계다. 완전한 메커니즘이다. 헬렌은 이렇게 요약했다. 충분히 집중된 정신 에너지를 보내면 보이지 않던 것이 결국 물리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것은 S, 선택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이 처음부터 망치는 단계다. 왜냐하면 선택한다는 것은 돈을 원해나 풍요를 원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잡음일 뿐이다. 선택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Absoluta, ¿qué quieres? 정확한 금액, 브랜드, 색상, 모델, 시기, 장소, 시기, 장소까지. 헬렌은 이것을 카탈로그로 주문하는 것에 비유했다. 신발 좀 보내줘 라고 쓰지 않는다. 원하는 신발을 정확하게 주문한다. 정확한 품목 번호, 정확한 사이즈, 정확한 색상을 적고 바로 그걸 받기를 기대한다. 비슷한 버전이 아니라. 헬렌은 잠재의식이 똑같이 작동한다고 가르쳤다. 혼란스러운 것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정확한 것에 반응한다. 만약 애매한 메시지를 주면 애매한 결과를 돌려준다. 그가 가족을 위해 집을 갖고 싶다고 결심했을 때 그는 예쁜 집을 원해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텍사스의 큰 집, 정원과 아이들이 자랄 공간이 있는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 후 그는 150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는 포미카 코퍼레이션의 콘테스트에 참가했고 우승했다. 그 집은 텍사스에 지어졌고 가족에게 전달되기 전에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전시되었다. 여기서 두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건 생생히 그리기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생생히 그린다는 것은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계속 의심하면서 문구를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강렬하며 감정이 가득한 마음속 장면을 만들어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진짜 기억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헬렌은 모든 감각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고 무엇보다도 감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잠재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없으면 시각화는 단순한 정신적 오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더해지면 그것은 명령이 됩니다. 유럽 여행을 원할 때 헬렌은 단순히 여행을 가고 싶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깔린 자갈길을 느꼈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었으며 갓 내린 커피의 향을 맡았습니다. 호텔에 들어갈 때 캐리어 무게를 느꼈고 그 장면을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론보다도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잘 보여줍니다. 헬렌은 자신의 40번째 생일을 파리에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면서요. 헬렌은 날짜와 장소, 그리고 장면을 정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장면을 계속해서 상상했습니다. 헬렌은 여행 경품 행사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일이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헬렌이 받은 것은 3등 상품인 전자오르간뿐이었습니다. 네, 그녀는 파리를 원했지만 우주는 오르간으로 답했습니다. 호기심 많고 유머러스한 헬렌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믿으며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품 행사에 한 번 더 참가했고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헬렌과 그녀의 남편은 베네치아 여행에 당첨되었습니다. 파리는 아니었지만 베네치아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그녀는 운하 옆 테라스에서 한 손에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치고 잊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헬렌은 상상한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본질은 더 나아진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종종 소망의 본질만 듣고 세부는 항상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기다림이었고 이는 가장 오해받는 글자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시계만 바라보며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조용히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헬렌은 이를 카탈로그 주문에 비유했습니다. 주문을 하면 매 시간마다 어디 있냐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 거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이할 공간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평온함, 확신, 불안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실패합니다. 무언가를 요청하고 5분도 안 되어 현실을 들여다보며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통장은 비어있고 경쟁자들, 시간이 흘러가는 것, 의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재능을 가졌고 더 많은 돈이 있고 더 많은 인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누군가는 당신에게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헬렌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경쟁자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의심이었습니다. 항상 내면의 의심이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글자는 시, 즉 스페인어 코브라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자주 간과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코브라르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이 올 때를 위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상상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나타나면 그들은 막혀버립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요청했던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헬렌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이죠. 새 차를 원한다면 어디에 주차할지 생각해보세요. 돈을 원한다면 그 돈을 받을 계절을 미리 개설하세요. 여행을 원한다면 무엇을 챙길지부터 알아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곧 올 거라는 신호죠. 그리고 내면에서 느끼는 것과 겉으로 하는 행동이 일치할 때 모든 것이 더 빨라집니다. 헬렌이 텍사스에 있는 집을 얻을 거라고 확신했을 때 공식 발표 몇 주 전부터 이미 집안을 어떻게 꾸밀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 준비였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힘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헬렌 헤드솔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 방법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 뒤에 숨겨진 철학이었습니다. 1973년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운이나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제 모든 승리는 끊임없는 긍정적인 사고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승리입니다. 몇몇이 아닙니다. 대부분도 아닙니다. 모두입니다. 5번 넘게 0. 0 승리도 없고 운으로 이긴 적도 없습니다.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교 모임에서 추첨이 있었습니다. 헬렌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최자는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헤즈솔 부인이 여기 계십니다. 참여할 필요가 없겠네요. 누가 이길지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방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헬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Era una grabadora que su hija quería para Navidad. Para ella, la confianza de 그것은 그녀를 위축시키기도 했고 강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Y에 있었을 때 la energía externa empieza a alinearse. Y ahora escucha esto, porque aquí está la diferencia entre Helen Hatzel y muchos gurús modernos. Helen entendió algo que la mayoría todavía no comprende. El método SPEC no funciona si lo haces en automático. No sirve si lo practicas 15 minutos por la mañana y el resto del día piensas como alguien derrotado. 네가 나는 믿어라고 해도 소용없어. 마음속으론 절대 일어나지 않아만 반복하잖아. 네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이 완전히 일치할 때만 효과가 있어. 헬렌은 이걸 강렬한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 이제 곧 온다. 그게 다요. 온다. 그리고 그게 전부야. 아니, 오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올 거라는 것도 아니야. 온다. 그리고 끝. 그게 그녀가 매번 마음속 세션을 마무리하던 방식이었어. 내면의 마침표. 의심도 없고 변명도 없고 두려움과의 협상도 없어. 그리고 그 확신이 계속되면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해. 이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야.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5분만 써. 핸드폰 보기 전에, 소음 듣기 전에, 남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을 감고 구체적인 소원과 연결해. 막연한 게 아니야. 아주 구체적으로. 맞아. 양, 날짜, 형태, 결과까지. 그리고 다음 장면을 상상해봐. 그걸 받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어. 네가 어떻게 보이고 뭘 하고 뭘 듣고 느끼는지 생각해봐. 세부사항으로 가득 채우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 오고 있다. 그게 다야. 그리고 점심시간에 2분 동안 다시 확신의 상태로 돌아가. 전체 시각화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 그냥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누가 너의 상태를 결정하는지 기억해. 점심시간에 상태로 돌아가려면 시각화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 그냥 잠시 멈춰. 숨을 쉬고 가장 강력했던 순간을 기억해. 잠자기 전에 마음이 가장 열려있을 때 그 장면으로 한 번 더 돌아가. 감정을 담아서 세부적으로 온전히 집중해서 그 다음에는 상징적으로 받는 행동을 해. 네가 요청한 것을 손에 받는 모습을 상상해. 무게를 느껴봐. 질감도 느껴보고 그 순간의 현실감을 느껴. 그리고 조용히 말해. 이미 가지고 있어. 고마워. 거기서 잠들어. 걱정 속이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그리고 이제 헬렌만 그런 게 아니라는 증거야. 캐롤린 윌먼, 캐나다에서 콘테스트의 여왕으로도 알려진 그녀는 헬렌의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했어. 처음에는 작은 상품들로 시험해봤지. 그리고 결과를 보자. 그녀는 수준을 높였어.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꾸준히 당첨되기 시작했고 결국 헬렌의 유산과 관련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데 협력하게 되었어. 하지만 이건 단독 사례가 아니었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헬렌의 가면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서 상을 받은 경험담을 공유했어. 자동차, 여행, 현금, 예상치 못한 기회들, 이런 패턴이 반복됐어. 4단계, 마음이 맞춰진 상태, 그리고 실제 결과. 어떤 사람은 몇 주 동안 자신이 우승자로 발표되는 모습을 상상한 끝에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말했어. 또 다른 사람은 아픈 어머니를 병원 치료에 데려가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자동차를 받았어.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대회에 참가했어. 헬렌이 가르쳐준 확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 그리고 그 패턴은 계속 반복됐어.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었어. 가장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겼지. 세상은 1964년에 이 일이 진지하다는 걸 깨달았어. 포미카 코퍼레이션의 대표가 그랜드 프레리의 헬렌 하첼 집에 찾아왔어. 헬렌이 받은 집의 모형을 들고 말이야. 4개, 300평방피트. 회사가 그 집을 지었어. 회사는 1964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1년 동안 그 집을 전시했고 그 후 가족에게 집을 넘겨주어 살 수 있게 했어. 150만 명의 참가자들. 어떤 일반적인 계산으로 봐도 그녀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 그런데도 그녀는 이겼지. 왜냐하면 그녀는 두려움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확신의 논리에 따라 행동했어. 그 후로 초청, 세미나, 강연, 그리고 마음, 인간의 잠재력, 정신 통제에 관한 행사들이 시작됐어. 1971년에 그녀는 Name It and Claim It 수로 Suggestion을 출간했어. 이 작품은 수십 년 동안 매니페스테이션 세계에 영향을 미쳤지. 큰 광고 캠페인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고 반복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야. 헬렌 해첼은 2010년 10월 30일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남겼지. 그리고 만약 오늘 그녀가 너 앞에 앉을 수 있다면 아마도 그녀의 모든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거야. 충분히 집중된 정신 에너지를 보내면 보이지 않던 것이 결국 현실에 나타나게 돼. 이건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니었어. 그건 수천 번의 개인적인 실험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 5,000번이 넘는 승리의 결과였지. 수십 년 동안 같은 원리를 반복해서 관찰해왔어. 이제 그 질문이 너에게로 넘어가.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정말 효과가 있다면, 만약 유일한 장벽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너는 안 된다고 계속 속삭이는 네 내면의 목소리라면 어떨까? 헬렌이라면 그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고 믿지 않았을 거야. Como el enemigo principal. 경쟁이 아니야. 남의 운도 아니야. 자기 자신의 의심. 그게 바로 장벽이야. 헬렌은 특별한 재능 없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헬렌은 오랜 시간 동안 큰 성과 없이 지냈어.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뀐 건 그녀가 내면의 상태를 바꿨을 때였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멈추고 이제 온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게 전부야. 그 변화는 너에게도 가능해. 바로 지금, 내일이 아니라. 시간이 더 많아질 때도 아니고 돈이 더 많아질 때도 아니야. 자신감이 더 생길 때도 아니고 지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첫 번째 단계를 실천해봐. 구체적인 무언가를 선택해. 흐릿한 게 아니라 명확한 걸로. 세부사항까지, 양, 형태까지. 그 다음에는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그 이후의 장면을 상상해봐. 그 순간을 느껴.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해. 온다. 그게 전부야. 어쩌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이미 원하는 걸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어떨까?